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기계 가공 네 번째 연삭 가공과 기어 가공입니다. 연삭 가공, 기어 가공 관련해서는 보통 한 회당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둘이 합쳐서 두 문제니까 한 개씩만 보면 그렇게 출제 빈도는 많지 않은 부분인데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삭에 대한 내용들은 기어보다는 연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므로 주로 연삭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삭이라고 하면 갈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삭 가공 이후에 하는 가공입니다. 그래서 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면의 조도라고 하죠.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갈아내는 작업을 연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도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가공물의 바깥 원통면이나 평면을 조금씩 가공하는 정밀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기의 종류에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원통 연삭기가 있겠죠. 바깥지름을 연삭하는 연삭기로서 여기는 이제 테이블 왕복식, 그리고 연삭 숫돌대 방식, 또 플랜지 컷 방식,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연삭기 종류들이 있습니다. 만능 연삭기라고 해서 외경 연삭, 바깥지름 연삭 외에 안지름도 연삭할 수도 있고 단면도 연삭할 수도 있고 또 기울기 있는 테이퍼 연삭도 가능하고 성연 연삭이라 그래서 총형 가공처럼 이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 일정한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 연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센터리스 연삭기가 중요합니다. 조정 숫돌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공물을 연속적으로 연삭이 가능한 센터리스 연삭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숫돌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작물이 중간에 끼워져 있는데요.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속해서, 이 가운데 있죠, 연속해서 연삭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손으로 밀어서 이 가공물을 계속 이송시키는 게 아니고 연삭 속도를 조금 엇갈려 놨어요. 위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한 숫돌은 직각으로 놓고 조정 숫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숫돌을 살짝 각도를 주어서 2도에서 5도 정도의 각도를 주어서 배치를 해놨죠. 그럼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이제 굴리면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이제 회전을 주면 연삭 숫돌은, 얘는 큰 연삭 숫돌은 실제 연삭이 이루어지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정 숫돌은 공작물을 이송시키는 주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쭉쭉쭉 앞으로 나가면서 연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센터리스 연삭이라고 합니다. 센터리스 연삭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으로 되니까 높은 숙련을 요구하진 않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긴 공작물 연삭에 적합하고 센터 구멍을 따로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심이 맞아지니까요. 그리고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되고, 그리고 마멸이 적어서 연삭 숫돌의 수명이 길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형 중량물의 연삭이 불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 숫돌의 움직임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긴 홈이 있는 가공물은, 공작물은 연삭이 좀 불가능하고요. 이런 단점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면 연삭기, 안에 안지름을 연삭하는 연삭기죠. 그래서 내면 연삭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면 연삭기는 이 바깥지름 연삭기, 원통 연삭기랑 다르게 유성형이 있습니다. 유성형 내면 연삭기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원통 연삭기, 이제 바깥지름을 연삭하는 연삭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뭐 숫돌대 방식, 플랜지 컷 방식, 테이블 왕복식, 유성형 연삭기 이게 나오면 유성형은 내면 연삭기죠. 안지름 연삭이죠. 그래서 유성형 연삭기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외경 연삭이 아닌 그러한 연삭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다음 공구 연삭기. 공작물을 연삭할 수도 있지만 공구도 쓰다 보면 끝이 무뎌질 수가 있죠. 그런 무뎌짐을 연삭기로 갈아서 다시 예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삭공구를 정확히 연삭해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쓰는 연삭기를 공구 연삭기라고 합니다. 다음 이 연삭가공의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연삭의 가장 큰 특징은 갈아내기 때문에 단단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는 정밀연삭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자생작용이라고 하는 자생작용,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연삭숫돌의 구성 요소라 그래서 연삭숫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칼날이라고 하는데 바이트처럼 칼날이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연삭숫돌은 입자라고 하는 이 알갱이가 하나의 칼날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칼날, 모래알처럼. 이 모래알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곳이죠. 날카로운 모래알을 접착제로 붙여놔서 이렇게 동그랗게 성형해 놓은 것이 바로 연삭숫돌입니다. 그래서 숫돌 입자, 칼날에 해당하는 숫돌 입자가 있고요. 이걸 붙여놓게 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결합제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인 기공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가공물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입자하고 가공물하고 고속으로 회전해서 가공물이 엄청 극히 소량씩 갈아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거와 동시에 입자도 갈려서 조금씩 날아가게 됩니다. 탈락해서 입자가 무뎌지면 아예 깨져서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입자가, 날카로운 입자가 또 생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칼날들이 생기는 형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삭숫돌의 자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입자가 무뎌져서 탈락이 되면 새로운 입자가 또 다른 칼날이 돼서 또 절삭을 해주는 자생작용, 칼날이 새로 생기는 자생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삭숫돌을 알아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연삭숫돌의 입자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인조로 만든 입자를 쓸 수도 있고요. 천연 입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연 입자로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사용되고요. 에머리, 커런덤, 다이아몬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인조 입자는 알루미늄, 알루미나라고도 하죠. 그 다음 탄화규소 이런 것들을 입자로 사용을 합니다. 입자에서는 보통 천연 입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입자 중에서 경도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A 알루미나고요. 그리고 화이트 알루미나 WA, 그리고 탄화규소, 그리고 GC 녹색 탄화규소,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도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돌의 입도입니다. 연삭 입자의 크기를 입도라고 합니다. 이 한 개 연삭 입자의 크기를 입도라고 하고요. 주로 메쉬 번호로 나타냅니다. 메쉬 번호라고 하면 우리가 1인치,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1인치라고 하면 2.54cm, 25.4mm죠. 평방 1평방인치 안에 몇 개의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4개의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하면 메쉬 번호가 4인 것입니다. 만약에 메쉬 번호가 100이라고 하면 알갱이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같은 1인치 안에 100개의 알갱이가 들어있으니까 이 한 개의 알갱이는 엄청 작아지겠죠. 다시 얘기하면 메쉬 번호 4의 입도하고 메쉬 번호 100의 입도는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4에 있는 입도, 이 입도가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쉬 번호 4번의 입도가 더 큽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도 번호가 크면 클수록 입도 번호 이렇게 입도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번호가 크면 클수록 입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호가 크면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우리 실생활에서는 네, 샌드페이퍼, 사포 있죠, 사포. 문구점에서 파는, 이제 공업사에서도 많이 파는데, 네, 샌드페이퍼죠. 이 샌드페이퍼 뭐 1000방짜리 주세요. 또는 뭐 1200방짜리 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1000방짜리는 해석을 해보면 1인치 안에 알갱이가 1000개 있는 것이죠. 그쵸? 엄청 가는 눈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또는 뭐 20방짜리 주세요. 라고 하면 벌써부터 그 20방짜리 사포를 받아보면 알갱이가 이렇게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인치 안에 20개의 알갱이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입도의 개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결합도입니다. 네, 결합도. 결합제를 이용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접착되어 있느냐를 판별하는 것인데요. 결합도가 무른 연삭 숫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딱딱한 연삭 숫돌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도는 알파벳 E로 시작해서 Z까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강력한 접착제로 접착되어 있는 숫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도와 관련해서 연삭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높은 숫돌은 단단한 숫돌이죠. 그쵸? 강력한 접착제로 접착되어 있는 숫돌이 결합도가 높은 숫돌이죠. 단단한 숫돌입니다. 결합도가 낮은 숫돌, 약한 접착제로 접착되어 있는 숫돌, 연한 숫돌이죠. 예, 용도에 따라서 숫돌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질 재료를 연성재료, 물렁물렁한 재료를 연삭하기 위해선 반대 것을 사용합니다. 단단한 숫돌을 사용합니다. 경질 재료, 단단한 재료를 연삭하기 위해선 연한 숫돌을 사용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황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타가 있네요. 여기 빠를 때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입도 선정 방법도 꼭 한번 읽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삭숫돌의 조직은 입자의 양, 입자의 조밀한 상태,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냐, 얼마나 듬성듬성 되어 있냐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제, 이제 접착제를 어떤 종류를 쓰느냐, 보통 많이 쓰는 건 비트리파이드 결합제라고 해서 V, 기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트리파이드는 꼭 하나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무, 러버의 알자를 앞에 땄죠. 그래서 2개 정도,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삭수돌의 호칭 방법,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연삭수돌을 뭐 이제 공구 이제 파는 곳이나 아니면 사러 가시면 네, 이제 요 호칭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여긴 숫자가 되어 있겠죠. 뭐 50에 두께 뭐 20에 안찌름 뭐 10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건 WA 화이트 알루미나죠. 그렇죠? 입자의 종류. 입자의 종류.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건 70방짜리. 입도. 입자의 크기죠. 그리고 K 결합도.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냐. K라고 하면 연한 것이죠. 그렇죠? 연한 결합이죠. 그럼 연한 숫돌이겠네요. 다음 M. 이제 조직을 나타내죠. 조직, M 조직이라고 하면 중간 조직 정도 됩니다. 다음 V, 결합제입니다. 비트리파이드 결합제죠. 여기 있네요. 비트리파이드 결합제. 그리고 숫돌 형상, 그리고 숫돌의 치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숫돌의 입자부터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런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연삭 조건에서는 원주 속도가 중요하죠. 원주 속도, 연삭 상황을 주고 이제 미지수 값을 주고 이제 계산하는 공식. V는 1000분의 파이 dn 쓰면 되죠. 근데 연삭이니까 이 d 값이 또 달라집니다. 어떤 d 값을 쓰냐? 스몰 d가 연삭 숫돌의 지름이죠. 그래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삭 숫돌이 사용하게 되면 연삭 숫돌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글레이징입니다. 눈이 무뎌지는 눈무딤 현상입니다. 결합도가 너무 높으면 숫돌 입자가 탈락되지 않고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 칩 안에 칩이 그 숫돌 안에 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눈이 무뎌지겠죠. 이제 칼날이 입자가 날카로워진 게 아니고 계속 무뎌지고 기공 속에 빈 공간 속에 칩이 박혀 들어가서 결국에는 절삭이, 연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눈무딤, 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눈매움하고 지금 같이 설명을 해버렸네요. 네, 눈무딤하고 매움은 다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눈무딤은 입자 한 개 한 개가 동글동글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뎌진다는 얘기죠. 탈락되지 않고 무뎌져서 더 이상 칼날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눈무딤이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안에 이제 금속, 공작물이 칩으로 되면서 날아가야 하는데 기공 안에 쌓이게 돼요. 빈 공간에, 연삭숫돌의 빈 공간에 쌓이게 돼서 연삭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눈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무딤이 일어나다가 눈매움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로딩이라고 하는. 그래서 눈무딤과 눈매움은 다릅니다. 눈매움은 연삭숫돌 입자 자체가 무뎌지는 걸 이야기하고, 눈매움은 기공 안에 칩이 들어가서 기공이 막히는 현상을 눈매움이라 하는 거죠. 입자 탈락. 네, 실제로 공작물을 연삭하기도 전에 연삭 숫돌이 탈락되는 현상이죠. 입자 탈락. 드레싱하고 트루잉은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는
네, 결함이고요.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고요. 네, 글레이징과 이제 눈이 무뎌지거나 눈이 매워질 때에는 드레싱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현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이제 공구인데요. 뾰족한 공구를 연삭수토를 돌리면서 이제 긁어내 가지고 눈 매움도 없애고 눈 무딤도 개선시키는, 수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트루잉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끝이 삼각형으로 생긴 연삭 숫돌이 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삼각형이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무뎌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 각도를 원하는데 지금 각도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 각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 각도를 가진 트루잉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맞춰주는 걸, 원래의 모양을 맞춰주는, 성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을 원래 모양으로 성형해주는 것을 트루잉이라고 합니다. 드레싱하고는 좀 다르죠. 글레이징과 눈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레싱이고요. 모양을 다시 해결해 주는 건, 원래 모양으로 되찾아 주는 건, 성형시켜 주는 건 트루잉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추가로 기어 가공입니다.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형판을 이용해서 깎는 방법, 그리고 총형 공구 를 이용해서 한 개씩 깎는 방법, 창성법을 이용해서 깎는 방법. 그래서 창성에 의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크나 피니언 커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 기어 쉐이빙이라고 하고, 호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걸 호빙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호빙 머신과 기어 쉐이퍼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호빙 머신을 보면 호브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기어를 깎는데요. 호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칼날이 여러 개죠. 이걸 여기다 달고 얘를 막 돌립니다. 그러면 공작물이 호브를 돌림으로써 같이 돌아가면서 기어 이빨이 한 개 둘씩 생기는 거죠. 그냥 원통이었는데 호브를 지나면서 칼날이 점점 파고들면서 기어가 이가 하나 둘씩 생기는 방법입니다. 이걸 호빙 머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어 쉐이퍼, 피니언 커터를 이용해서 왕복 운동하고 회전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얘는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렇죠? 피니언 커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빨을 만들고, 한번 깎으면 공작물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죠. 내려갔다가 깎으면 한 번 움직이고, 내려갔다 깎으면 한 번 움직이고 해서 점점 기어 이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어 쉐이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니언 커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레크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레크 커터를 이용해서 커터의 모양에 따라서 기어 쉐이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개, 호브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쭉 만드는 방법, 또는 피니언 커터나 레크 커터를 이용해서 한 개씩, 이빨을 한 개씩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삭과 기어 가공을 다뤄봤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주로
둘을 비교해 본다면 연삭가공이 좀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삭가공, 우리가 연삭수들 호칭법 있죠? 그 기호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걸 읽을 수 있을 정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꼭 네, 개념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